2025년 또다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1년 만에 30% 올랐고 영끌족들이 다시 등장했으며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기록하고 있죠. 불과 2년 전 이제 집값 안 오른다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08년, 2017년, 2021년, 그리고 2025년. 왜 한국은 끊임없이 집값 대란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또다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값 대란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개인이 겪는 고통. 둘째,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와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 셋째, 근본적 해결책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방향들입니다. 먼저 개인이 겪는 현실부터 봅시다. 집값 대란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고통은 내 집 마련의 절망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인데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24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청년들의 절망은 통계로 증명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에서 30대의 86%가 평생 내 집 마련 불가능이라고 답했어요.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 비율이 45%인데 그중 73%가 집을 살 수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영끌 쪽의 비극도 반복됩니다. 2021년 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만 월 300만 원 넘게 내면서 버티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다행이라고. 아닙니다. 팔 수도 없고 버티기도 힘든 하우스푸어가 된 거예요. 가족 관계도 파괴됩니다. 부모 찬스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 부모가 10억을 지원해주는 친구는 30대에 강남 아파트에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방 원룸에서 전전긍긍합니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모 재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통계 하나.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구매자의 68%가 부모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집 산 사람은 32%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의 소비가 위축됩니다. 집을 사려고 모든 돈을 저축하니 여행도, 외식도, 취미도 포기해요.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신건강도 무너집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서는 집값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2020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해요. 매일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자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에도 직격탄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인데 가장 큰 이유가 집이 없어서 또는 집값 때문에 아이 키울 여유가 없어서예요. 국가 미래가 집값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노년층도 고통받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좋을 것 같지만 보유세와 재산세가 폭등해서 연금으로 세금도 못 내는 세금 빈곤층이 늘고 있어요.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노인들이 속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대란이 왜 반복되는지 그 구조적 원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인데 주택은 350만 호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특히 직장과 학교가 밀집된 강남, 서초, 송파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지을 땅이 없고 재개발도 기존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요. 용산 재개발이 20년째 표류하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투기 심리입니다. 한국인들은 집값은 항상 오른다고 믿어요. 실제로 지난 5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연 7% 상승했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니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거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사재기하고
사재기하니까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저금리입니다. 이자가 낮으면 대출받아서 집 사기 쉬워지니까 수요가 폭증해요. 2020에서 2021년 금리가 1%대로 떨어졌을 때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는 전세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만연하면서 실수요와 무관하게 집값이 올라가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세제도가 집값 상승을 30% 이상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군과 교통 같은 프리미엄입니다. 좋은 학군, 지하철역 근처는 무조건 비싸져요. 강남이 비싼 이유는 집 자체가 아니라 교육 환경 때문이죠. 이런 입지 프리미엄은 공급을 늘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정책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오히려 50% 폭등했어요. 대출 규제, 세금 인상이 오히려 공급을 막아서 역효과를 낸 거죠. 하지만 구조적 원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대량 공급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사는데 정부가 직접 대량으로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서울에 100만 호를 새로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들은 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환경단체는 그린벨트 개발 안 된다고 반대해요.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서 강력한 공급 정책을 못 펼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세금 개편입니다.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집값 안정된 나라들은 보유세가 한국보다 5에서 10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택가격의 1에서 3%를 매년 보유세로 내는데 한국은 0.1% 수준이에요. 10억 집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는 연 1,000만에서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러니 집을 계속 보유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집값의 40%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사도록 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서민 내 집 마련 막는다는 반발에 부딪힙니다. 네 번째는 전세제도 개편입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관리해서 갭 투자를 막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월세 전환은 세입자 부담을 크게 늘려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평준화입니다. 강남이 비싼 이유가 학군이니까 전국 어디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면 입지 프리미엄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는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해서 장기 과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집은 투자 상품인가 아니면 삶의 터전인가? 한국 사회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소용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가 시사점을 줍니다. 정부가 국토의 90%를 소유하고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투기를 철저히 차단했어요. 그 대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보장받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보유세가 높고 임대차 보호가 강력해서 집값이 30년간 거의 안 올랐어요. 독일인들은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 특히 중산층과 노년층이 절대 반대할 테니까요. 내 재산 가치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집값 대란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집을 짓되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죠. 중기적으로는 전세제도 개편과 대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야 해요. 장기적으로는 국민 인식의 전환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의지입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강력한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시장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세대 간 이해와 양보도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값 좀 떨어져도 청년들이 집 살 수 있게 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기주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안정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설을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월세와 전세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새로운 주거 시스템의 미래는 어떨까요? 놓치지 마세요.